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주 며칠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30호 주기가 있었고, 그렇죠. 내일 모레는 또 노무현 대통령 네. 서거 딱 10주기예요. 10주기. 2009년 생각이 납니다. 벌써 10년 지났네요. 2009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시사인 홍보대사를 2009년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날 제가 미니홈피에다가 글을 올렸다가 네.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죠. 그래요? 당신에게 도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가 그 글과 예. 시사인 때문에 네. MB 정권의 블랙리스트 올라간 그 해가 2009년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옛날 제가 아이고, 예. 친노였네. 알고 봤더니 친노였네. 아닙니다. 예. 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예,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우리 기억나세요? 그때 그 순간? 영어로는 플래시벌브 메모리 섬광기억이라 그러는데 성관계. 예. 그때 미국에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단체가 공유하는 기억.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 어르신들은 존 F 케네디가 저격 당하던 날, 예.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12.12 뭐 이런 순간,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순간도 물어보면 다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였고요. 네. 제가 ABC 교육구라는 그 교육구의 교육위원 선거 캠페인 매니저였는데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 노사모를 같이 하시던 다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 돌아가셨다는 말씀만 듣고 뭐 아무런 뭐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인데 새벽 5시 반에 저희 그 평화의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네. 새벽기도 드리고 목사님이랑 집사님 아는 분이랑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추모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추모함을 하나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간의 추모제를 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납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한국인 교회들, 한인 교회들이 다 저쪽이에요. 다 저쪽.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딱 그 그래도 시대와 함께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평화의 교회. 예, 처치 오브 피스. 아,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깜짝 피스 오브 놀랐네. 처치인가? 처치 오브 피스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맞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날 또 어이없었던 게 네, 예. MBC인가 KBS인가 그 제가 사망 소식을 이제 자막으로 이제 처음 전해드렸잖아요. 예. 전 대통령인데 사망이라고 적어가지고 내가 좀 사망.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당시엔 이제 사실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처음이었으니까 어떤 뭐 데는 이해는 하는데. 별세라고 했었어요. 또. 예.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가 세운 국민일보는 그때 그 아예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미 다 서거로 언론사들이 그 얘기가 다 그 됐었죠. 단어를 저 정리를 했었는데 네. 거기는 아예 사망이라고. 왜냐? 자살해서. 그랬습니다. 국민일보. 의원님 그때는 저기 2009년. 제가 그 2009년 4월 말에 네. 감옥에 출소를 했어요. 아. 광우병 때문에 구속됐잖아요. 그 저기 상황실장 하셨어요. 그렇죠. 08년 11월에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안 해. 예.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재판을 안 해. 그때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재판 개입했을 때인데 마음이 약한 판사들은 그냥 막 집행유예 막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고 그다음에 좀 양심이 있는 판사들은 재판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재판을 4번인가밖에 안 했어. 그래가지고 1심 만기가 6개월이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인들이 찾아가서 최후의 협박을 한 거지. 네. 빨리 선고를 내리든가 보석을 해주든가. 그래가지고 6개월 며칠 남겨놓고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4월 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에 있을 때니까 그때 아직 복직은 안 했고 약간의 이제 쉬면서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 전날 5월 22일 날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침에 좀 약간 늦잠을 자는데 10살짜리 우리 아들이 나를 막 깨우는 그때 10살이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대통령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테레비를 켰죠. 네. 켰더니 이제 그때 막 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술도 덜 건데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몇 군데 돌렸는데 다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안 받거나 뭐 통화 중이거나.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전화해 보니까는 뭐 다들 모르지. 속보만 봐가지고 그렇지. 자초지종을 몰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이 그러니까요.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좀 불분명하게 보도가 그렇지.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저도 타살인 줄 알았어요. 사설이 처음에. 예. 상당히 유포됐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아들이 날 깨운 목적이 있어요. 잠실 야구장을 가기로 한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잖아요. 이 애가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고. 아빠 상황이 이런데 지금 야구장 갈 때가 아닌 것 같다가 3학년짜리한테 설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갔어. 뭐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날 그 야구장에서 치어리더 응원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날이 날인 만큼 맞아요. 이미 이제 예. 속보가 전해졌으니까. 근데 뭐 한 2회말 지나니까 야구장은 야구장이야. 난리 났어. 소리 지르고 뭐 그렇죠. 거의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가 야구장에 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가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하고 치킨을 야구장 가서 먹어야 되니까 치킨을 한 예. 박스를 먹이고 예. 가자. 그래가지고 오후에쯤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잠실에서 집에로 오는데 그때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그때 기억하세요? 2009년 네, 네. 5월 23일. 네,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백수죠. 백수고 예. 마침 하던 정치 활동을 다 그만뒀던 무슨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진보신당 당원이었었는데 예.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 해 아예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기 은퇴를 결심한 예. 1차 정기 은퇴. 지지자로서 1차 예. 정기 은퇴를 하고 예. 예,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면 중에 하나로 뭐 KBS 아카데미에 구성 작가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 야간반을 끊었어요. 야간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숙제하고 하루 종일 게임, 축구 오락 게임하고 낮에 그 무렵에 햇볕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토요일 9시에 오전 9시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예. 근데 누가 깨운 것처럼 일어났어요. 느낌이 좀 이상했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컴퓨터를 켰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노 전 대통령 사망 이런 식으로 포탈에 뜨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노태우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음. 네. 그러고 나서는 노무현이라고 뜨는데 실종이라는 보도도 떠요. 그래서 예. 이 그냥 사고가 났는데 언론에서 뭐 앞서 나가는 참사 보도를 낸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에 미처 바로 인식을 하고 믿을 수는 없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그리고 며칠 전에 사실은 그로부터 일주일인가 열흘 전쯤에 저하고 친구들 선배들하고 친한 사람 10명이서 쓰는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올렸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그 이후에 대한 상황까지 앞날의 정치까지도 장황하게 서술한 그런 글이 있었는데 에이 뭐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불굴의 노무현이 뭐 이런 위기쯤은 그러니까요. 돌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 아닌가 이렇게들 그리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글을 올렸던 선배가 이제 소위 친노 인사, 그러니까 그 선배하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네. 나중에 제가 좀 뭐라고 했죠. 그렇게 글 쓸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지 그랬냐 그런 기억도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죠. 그러다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 아, 저도 뭐 그날 생각하면은 어떠셨어요 진짜? 그때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저는 그때 네이트 온 메신저였다. 글이 황덕창 작가라고 그 덕창이 형이 이제 예전에 뭐야 고소영 S라인 이게 이명박 정부 초기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개그 작가인데 이 형님이 대뜸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딱 받아보는 순간 뭐 답장도 못하고 멍해지더니 한 10분 동안 진짜 가만히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루 종일 이 뒤에 그 있잖아요. 이 뒷목서부터 시작해서 등 척추까지 피가 안 통하는 쥐가 난 상태인 듯 그렇게 했었고 그날 저녁에 이제 CBS 라디오 그때 제가 이제 주말에 CBS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고재열 씨라고 시사인 기자 고재열 이 기자. 양반이 네네. 또 저기 창원에 내려갔어요. 네네. 이제 김해에 그 진영에 내려갔는데 때마침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조화가 도착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조화가 밟히고 있다. 이걸 방송으로 중계를 했어요. 라디오지만은 정신을 차린 게 아마 하루 이틀 지나서였나 그랬을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 다들 비슷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벌써 돌아가시고 10주기가 됐습니다. 10주기. 벌써 10년이 됐나요? 10년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부활한다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정신이 새록새록 꽃피고 있고 또 오늘의 촛불혁명을 통해서도 존재감을 또 이렇게 드러냈고요. 부시가 오신다고 하더라고. 조지 부시. 예. 조지 부시가 왜 갑자기 이 국면에서 노전 대통령 오바마도 아니고. 예. 추모하게 됐는지. 전업화가로 전업하신 그래요? 그래요? 부시가 전업. 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봉화마을 진짜로 간 거죠. 그래요? 예. 본인이 그린 거를? 예. 중간에 이제 역할을 많이 하신 풍산그룹의 음. 그 회장님, 그 풍산그룹이 유명한 방산업체잖아요. 예.
거기 그 회장님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미 행정부하고 굉장히 좀 이 발이 넓은 특히 이제 부시 가문하고 굉장히 긴밀한 네.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적극적인 역할을 중간에 했던 것 같아요. 권하기도 하고. 풍산 회장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가깝습니다. 지지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오게 된 것 같고 그래도 고맙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전업화가로 이렇게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겠다 그래서 사진을 10장 줬대요. 노무현 재단에서. 예. 어떤 걸로 그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져와서 이제 추도사도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큰 손님이 오는 거예요. 큰 노무현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을 되게 우습게 봤을 거 아니에요. 손님. 사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긴밀한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아니, 근데 봐도, 예. 재임 기간이 딱 겹치잖아요.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부시는 임기를 8년 했으니까. 네네. 그때 남북 관계가 뭐 안 좋았어요. 특히 육자회담 엎어지고 이러면서 그것 가지고서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천호선 우리 그 전 대표한테 들으니까 네. 옆에 그 의전팀이 약간 긴장이 될 정도로 음. 그 정상회담 당시에 분위기가 쌓였다 그러더라고. 아, 굉장히 시니컬하고 서로 간에 노 대통령이 그런 거에 그 귀죽을 양반이 불쾌한 아니지. 표정이 서로 역력한. 그래서 주변의 의전팀들이 긴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정상회담할 때 디스맨 이렇게 해갖고 디스맨. 그렇죠. 예. 그때 욕 많이 먹었지. 이작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한마디로. 예, 작자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스맨이라고 미국에서 면전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는 정말 안 하는 단어거든요. 희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하여튼 좀 약간 우리를 좀 우습게 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화가로 전업을 해서 온다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이지맨이라고 했었죠. 아, 예, 맞아. 이지맨. 예, 쉬운 사람? 이지맨.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중, 디스맨, 노무현, 이지맨 이렇게 연타를 때린 거예요, 부시가. 어. 근데 저는 뭐 되게 이상하지 않은 게 예. 부시는 노무현에게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라크 전쟁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했어요. 그 파병은 굉장히 깃발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예, 한국이 지지해 준 거예요. 그렇죠. 비전투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오늘도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첫 국회 연설한 그 원고를 봤는데 예. 이게 아이러니인데 정치 지도자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막으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대통령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회창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예.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예. 난리 났을걸요. 전 국민의 50%가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회창이가 보내야 뒤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시로서는 고마움을 재밌어요. 느꼈을 것이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증언이 제가 진행하는 뉴스 밑장에 곧 공개됩니다. 아 이렇게 약을 파는 거구나. 근데 그거 하나 말고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이거 사실 확인은 좀 저를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안보나 외교 전문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초창기에 부시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네. 이제 특히 북한을 뭐 폭격하니만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잖아요. 예.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예. 부셔버렸답니다. 뭘요? 전화기를요? 노 대통령이? 예, 오 진짜? 예. 오. 멋있다. 그것도 그냥 부순 게 아닙니다. 예. 뭐라고 하면서 부셨습니다.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먼저 하고 부신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선욕 후 근데 부심인가? 제가 이 네. 얘기를 왜 하기로 했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부시기에 들어갈 줄 알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모종의 신호를 보낸 거지 우회적으로. 부시가 그래서 뭐 얘기해도 옛날 상관없겠다. 생각해보면 시간도 뭐 많이 지났고. 북한은 뭐 악의 축이라고도 하고 뭐 3대 뭐 약간 뭐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해줬고 근데 부시도 막판에는 북한에 대한 기조를 바꿨단 말이죠. 그렇지. 불행히도 이제 그게 이명박 오바마로 넘어가면서 다시 좀 물거품이 되지만 그래서 저는 두 사람 간에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시는 저 싫어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도 많이 했고 지도자 약간 간에. 이제 기질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 확인되지 않은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허버트 부시 맞아요. 예. 퇴임한 이후에 한국에 왔다가 예. 한국의 여러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랬다는 거야, 조지 W 부시한테. 야, 그 한국에 노모식이라고 있는데 약간 스타일이 너랑 비슷하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네. 뭘 꾸미거나 미사여구가 화려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가문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 텍사스주의 이 오일 재벌 출신에다가 정치 명문가에다가 그런 사람 치고는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고 굉장히 직설적이다 보니까 디스맨 이런 것도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약간 이게 그 불과 불이 만난 것 같은 그런 이 형국이 있었던 거죠. 요즘 조지 부시 관련 영화도 많이 나오던데 조지 부시랑 그 부통령 간의 관계,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네. 라이스가 제 초상화를 들고 오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민 씨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주 먼 훗날에 네. 제사 지낼 때 네. 오므라이스를 들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형님 하고. 제가 왔습니다. 하지 마시고. 라이스입니다. 자, 우리 만요담 감자피 만두 요걸 좀 올려놔 주세요. 네네. 예, 만요담 감자피 감자피 만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밀가루가 아니라 감자. 이게 감자예요. 감자예요, 감자. 이야,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이거.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두피가 얇고 네. 쫀득한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마치 떡 안에 만두소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아주 그 맛있겠다. 육즙이 푸짐합니다. 네. 돼지고기, 양배추, 두부, 양파, 부추 듬뿍 들어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다가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숨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3분만 돌려도 돼요.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겉만 이렇게 딱딱해져요, 데워지고. 원래는. 예, 바닥은 또 계속 그 냉동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만두피가 얇기 때문에 그 만두피는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고 6개씩 소포장된 5봉지 한 세트씩 배송되기 때문에 비상간식, 혼밥, 혼술 안주로도 딱 좋습니다. 김용민닷컴 입점 특가입니다. 이번에 입점했어요. 얼마예요? 만요담 네. 감자피 고기만두 6개가 들어간 거 5봉 11,800원. 그러니까 6개 5봉이면은 30개 아니에요? 30개 11,800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쪽씩 올라왔는데 요게 11,8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만두도 있잖아요. 김치만두. 요거는 또 역시 30개 6개 입 5봉 11,800원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맛있다. 그거 맥주 먹을 때 먹으면 딱 맛있겠네.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만두 피로 안 한 게? 오, 맛있나요? 오, 맛있네. 성우 형. 아 이거 신기하다. 저는 김치 만두는 조금 맵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입맛에 맞겠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 만두가 아주 입맛에 딱입니다. 예. 돼지고기랑 야채도 꽉 차 있고 예. 그냥 만두에 비해서 속이 훨씬 많네요. 진짜 맛있네. 싱싱하고. 김치만두도 맛있는데? 푸드 칼럼니스트기도 해요, 우리 성우 형님.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페북에서 끼적이는 걸 또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황현희 씨도 네. 그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웃긴 걸로 해서 개그맨 시작한 거예요. 맞죠? 저는 개그맨 꿈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사람을 웃기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어떤 작가를 그냥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장르는 특별히 정해지지. 장르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글을 제가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한 거지. 야, 내가 뭘 잘하는 게 뭘까? 이제 나이는 먹어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생각을 하던 도중에 글만 썼다면 상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오,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글 쓰는 게 내가 소질이 있구나 해서 그때 당시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대학로에 보내봤죠. 근데 그게 그때 5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때 당시 500만 원이 아반떼 XE 중고 가격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걸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야인 시대는 내가 고자라니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맞죠? 근데 어떤 거였냐면 너 이름이 뭐야? 그럼 네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 그래, 네 이름 뭔데? 내 이름은 그래, 너는 종로 최고의 주먹. 아니 종로 최고의 주먹. 종로의 김두 아니 그렇다면 네가 그렇소. 김두요. 뭐 이런 거야. 너 꺾는 거야 허무하게. 외자요. 혼자. 뭐 빵빵 터졌어요 옛날에 이거. 저 난감한데. 아 웃겨. 지금도 웃깁니다. 예. 외자요 뭐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이게 전 편의점에서 맨날 사 먹어요. 만두를? 맥주 한 캔에다가. 근데 웬만하면 이제 이거 먹은 이후로 편의점에서 못 사 먹겠네요. 진짜 맛있네요. 예. 여러분 만요담 감자피 만두. 네. 이거는 정말 이건 예술이다 진짜.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예술을 수비할 때가 됐어요. 만요담 감자피 만두. 대박이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 깡패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누구? 얼마 전에 국회에서 봤잖아.
아 그래요? 팩스 찍고. 오늘도 보니까 황교안이 저기 저 메가더 인천에 그 공원 가가지고 수봉산에 있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더라? 대변인 짓. 대변인 짓. 아니 근데 그 그 사람들 왜 이래 도대체? 메가더 공원은 왜 간 거예요? 지금 전국 돌면서 들리는 그 걸로 프로그램에 예. 이런. 메가더도 한참 칭송하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변인 짓, 김정은 대변인 짓. 그게 굉장히 딸리잖아요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사람이 어딘가 기대고 싶거든요. 종교를 믿는다거나 점집을 간다거나 점집을 가면 조자룡 장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메가더 신한테 갔구나. 그래서 그래서. 메가더 장군님한테 간 거지. 그래도 어제 좀 그래서 내가 미국 장군이면 더 셀 것 메가더 같아서. 공원을 오늘 갔다 그랬어. 오늘이 인천 상륙 작전 있던 날인가 보니까 아니야 그것도. 뭐 계기도 없는데 저 민생 투쟁 일환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는 이 좌파고 뭐 반미고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이런 애국 세력이고 요거를 이제 이념적 컨셉을 가지고 메가더 공원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는데 민생 투쟁 대장정이 아니고 일종의 이념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니 게다가 그 독재 후예 얘기는 대통령이 5.18 추념사에서 했던 얘기는 이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 5.18의 의미를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잖아. 뭐 누굴 찍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지금 뭐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내가 무슨 독재 후예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한 건데 그러면서 또 뭐 나중에 불러댔어요. 뭐 무슨 뭐 대변인 지시라고 한 적은 없다.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라는 식으로 노릇과 지세 차이가 그렇게 컸나요? 말을 둘러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나경원의 그 달창 발언부터 또 민경욱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퀴어 퍼레이드를 두고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얼마 전에 아주 뭐 극심하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뭐 입장을 밝혀라. 퀴어당이냐 물어보고. 퀴어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막말이 그치지가 않고 돌림병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사과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또 돌아서 사과하고 또 하고 이 코드에 빠진 것 같아. 황교안 씨는 굉장히 점잖은 척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목소리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로 막말을 지금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목소리 톤이 비슷해서 성대모사 황교안 걸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어려워요. 우리 김수민 씨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한번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톤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더 어려워요. 차이가 안 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문장 단위로 끊어질 때 문장의 마지막 부분 거기서 포인트를 줘야 돼. 자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 야 이거는 뭐 개그맨들도 아니고 개그맨 아이디어 야, 회의로 요즘 얼마나 힘든데 시사평론계가 지금 그리고 이제 시사평론가도 성대모사 연습을 춘추 한다고? 전국 시대야. 약간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몸에 여기 어깨 라인 이쪽 가슴 위쪽에 약간 울려야 됩니다. 그렇지. 말할 때. 김용민이 물 다 흐려놨어. 아, 제가 어려진 겁니까? 자 반기문. 미세먼지는 정치 벌써 웃어 어떻게? 정치 쟁점화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잖아. 똑같아. 자 누구야? 손학규. 안덕산의 전기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삼중창 시키면 되겠네요. 목소리 톤이. 황교안입니다. 미세먼지는 안덕산의 전기가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짜 안 똑같아요라고 올렸어요. 안 똑같아. 야왜 웃어준 거예요? 근데 진짜 아 똑같잖아. 똑같아. 안 똑같은데 나는 내가 늘 때? 내가 잘못 들었나? 안윤상을 한번 데리고 올게요. 그 친구 안윤상. 진짜 잘하죠 성대모사. 오 좋네. 네, 우리 네. 이제 김수민 씨하고 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한번 좀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라고 제가 뭐 안 되겠는데. 아니 뭐지? 저보다 못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안윤상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뭐였더라? 김종필은 아, 한번 대한민국 들어볼까요? 최강이야. 김종필? 김종필은 김종필보다 더 똑같아. 김종필보다 더 똑같다. 네. 내각질 몽디를 부려서라도 이거 비슷한데 이거. 아니 앞니가 좀 비슷한데 약간. 아 그래요. 그 황교안 씨가 계속 이러는 이유를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먼저 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내부 세력을 다지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지지율이 올라. 네, 지지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으로 다져지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지지율이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먹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가 있고 리얼미터한테 속았어. 그래서 당내에서 대한민국당을 포함한 태극기 부대의 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 뭐 종로에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종로 구민 전체에서 5% 정도를 차지할 걸로 예측되는 이 대한애국당 플러스 이 태극기 부대의 활동력이 나머지 95%를 압도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 눈에 안 들 수가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안 검사라는 게 계속 말씀드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조용한 데서 그냥 조용조용히 시키는 일 하고 이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물어보고 조사 잘 써갖고 하면 승진하는 동네라 그러니까 와일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에 가면 뭐 사람들 이제 좁혀고 뭐 이제 날아다니면서 재벌을 잡는데 뭐네 이게 돌아다니는 성격의 무대라고 하면 이쪽은 그런 데가 아닌데 대중 정치판에 와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중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클럽에 가서 나이트 클럽 처음 가고 그 음악 나오는데 여러 명이 떼창을 부르거나 아니면 같이 동작을 맞춰서 출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게 피드백이 오고 가는 것은 이건 감출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그런 게 있을 테고요. 가장 최근에 5.18 갔었죠. 망월동에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부정적인 여론이 53%인 거 그렇다 치는데 긍정이 38%예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넘어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중도의 일부들은 그래 그래도 욕먹어도 가는구나 자식 강단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밀한 지지율을 따져보면 계속 액션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현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제가 조롱하는 걸로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이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식으로 이 태극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중도가 완전히 등을 돌릴 거니까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라고 제가 쉽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 특히 그 광주에 간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38%는 전 좀 약간 등골이 선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황교안이 광주 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렇죠. 예.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안 가면 안 간다고 또 까일 거잖아요. 황교안 당대표가 만약에 안 간다면 그러니까 왜 안 가냐라고 예, 그렇죠. 반대 여론이 예, 생길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럼 가야죠. 그럼 가는 게 맞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뭐 숙제를 하고 왔으면 요거 안 먹는 건데 숙제 안 하고 와서 욕 먹는 거고 숙제 못 할 거예요. 저게 징계를 이전에도 못 하는데 뭐 이후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질문을 받게 되니까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종명이랑 뭐 등등 5.18 이후에 가급적 이제 딴 데로 좀 초점을 분산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악수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뭐 대통령 기념사 가지고도 시비 걸고 이래저래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이물련 행진곡을 왜 부르냐고 그러면은 좀 일관성 있게 국무총리 때 안 불렀죠. 그때야 뭐 국무총리니까 공무원이니까 어쨌든 정부 방침이 재창이 아니고 합창이니까 뭐 공무원의 대표격으로 본인이 가 있는데 대통령 대신해서 뭐 부르기야 했겠어요. 뭐 그건 이해하는데 이번에 가서 뭐 또 굳이 이렇게 이것까지 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쳐다보잖아요. 약간 놀란 듯이 뭐지 이러면서 그 사진 못 봤어? 이 뭐지? 봤어. 이 새끼 돌았나? 나도 웃겼어. 나는 그 가사를 언제 외웠을까? 약간 그 아니 공안 검사인데 이물란 행진곡을 왜? 알겠지. 알겠지. 저도 전투 경찰하면서 노래 몇 곡 외웠어요. 이물란 행진곡뿐만 아니라 공안 검사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씨가 득실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쪽을 바라보면 확실히 득이에요. 그러니까 결집도 됐지만 개인 이미지 정치를 네네.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거잖아. 한꺼번에 밖에를 바라보면은 이게 이제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른바 외연 확장을 하려면 이게 너무 딱딱해졌어. 애국당은 완벽히 흡수했죠. 애국당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네. 황교안 밑으로 가는 수밖에. 왜냐하면 애국당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보여줬거든. 지금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황교안 씨는 대선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차원에서 보면은 꼭 이게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동시에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후에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까? 난 그게 되게 궁금해. 약간 이제 우경화된 방향으로 가다가 뭐 본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대로 가면은 뭐 안 된다. 대선 못 이긴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가 뭐 복지국가 하겠다 그러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
5.16에 대해서도 그때 약간 딴소리하고 그랬었잖아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좀 딴소리하고 네. 그런 터닝 포인트를 과연 황교안 전도사는 뭘로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이게 좀 약간 언제쯤 뭘로 찾을까? 예. 예. 그거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저는 궁금한 게 이 황교안 당대표가 그 종로에 나올까요? 비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비례. 비례로 종로에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랑 뭐 붓는다든가 뭐 빅뱅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다가 거 없나요? 그랬다 지면 아, 그러니까 배수의 진이잖아요. 어떻게 그때 보면. 예. 상황을 보고 예. 자기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가겠죠. 지지율 조사 좀 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흐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대권 주자로 추대될 흐름이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고 의원직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자기 당 의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가지 않겠는가? 비례로. 비례 혹은 부산, 경남. 아니 약간 험지 출마를 좀 당에서 좀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종로는 뭐 꼭 험지는 아니에요 한국당한테. 그보다는 이제 상징성인데. 근데 이제 리스크도 있지.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나 지금 정세균 의장은 출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정세균 의장이나 혹은 임종석 실장도 다 버거운 상대들이거든. 근데 행여나 이게 삐끗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삐끗하는 건데 그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이미 뭐 종로 출마를 결심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볼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간만 보고 약간 좀 지지율 좀 보고 약간 좀 이러고. 아니 임종석 황교안이 붙어서 네. 황교안이 만약에 진다 그럼 황교안한테는 엄청난 타격인데 타격이죠. 임종석이 진다 그래서 뭐 임종석 타격인 타격이겠지만 황교안 정도의 타격은 아니거든. 임종석 전 실장이 대권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권을 이번에 바라보느냐 다음번에 바라보느냐라는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정치를 하면 대권 바라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큰 정치를 하려면 대권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것이고 아, 그래요? 네. 뭐 이인영의 케이스도 그렇고 임종석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둘 다 386 세대의 자기들이 리더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정권 다 잡았으면 대권도 한번 잡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면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이 관행처럼 관례죠. 보이는데 예. 김영호도 그랬고 또 누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정의와. 역사적 확인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17대부터 생긴 이거지 그 전에는 또 국회의장 하고 나서 다시 또 국회의원 복귀한 경우들이 있어서 박종규 의장이나 뭐 예. 더 했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종로인데 그래 종로가 보수적인데 지금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종로에서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의원이 당선된 게 처음 민주당이 이겨본 거고 정규 선거에서 이긴 건 정세균 의원이 최초예요 우리 당 그런가요? 최초로 이긴 거라서 종로가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서 내가 황교안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황교안을 밀어냈다. 그럼 사실 정세균 의원도 대권 후보죠. 대권 도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지금까지 선거에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은 거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거든요. 정세균 의장님이요? 네. 그렇군요. 거기 나온 선거는 접은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엔 지역구가 네네. 저희 전라도였거든. 전자는 쉬웠고. 무진장, 질 수 없는 몰랐어요. 선거였고. 무진장, 무진장임. 네. 근데 이제 무주 지난 장수 임실. 근데 서울에서 또 정세균 의장이 종로 오셨을 때 처음에 어려울 거라 그랬거든. 그렇죠. 지역구도 그때 오세훈 옮긴다다가. 안 된다 전 시장이랑 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 네. 박진 의원이었나요? 붙은 그렇죠. 사람이 19대 때. 아 박진 의원. 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종로는 안 쉬워요. 종로는 절대 쉬운 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3선, 4선 하고 나면 이제 너 그만하고 후배들한테 자리 내줘하고 자리를 내주고 서울의 험지로 출마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때 네. 이제 서울의 험지는 종로 그다음에 강남 일대 그렇지. 이렇게를 가해서 죽으면 정계 은퇴 이렇게 됐던 거고 정세균 의원도 사실상 정계 은퇴를 강요받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종로에서 개인기로 돌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구도심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종로, 중구, 용산 이런 데가 어려운데요. 인구 구성이 일단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종로가 젊은 유권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리한데 정세균 의장은 기반을 좀 닦았죠. 거기서 확실히 두 번 연거푸 당선이 되면서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상당한 도전이에요. 종로에 나와서 당선된다는 게 그러니까 황교안은 상대가 누군지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낙연 이러면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정세균도 약간 부담스럽지. 그 이외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임종석 같은데. 비서실장 나가도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저기는 빨갱이 잡은 공안 검사, 임종석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겠지. 그런데 저는 황교안 씨는 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버하진 않을 것이다. 붙지 않는다? 네,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이거 솔직히 뭐 전국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사람도 마땅히 없거든.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얼굴이 알려주고 이제 좀 뭐 보수에 가면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없죠.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 명분으로 나는 전국 돌아다녀야 된다. 사실 거기 못 간다. 뭐 김문성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 가봐야.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20대 총선 때 오세훈은 당선을 확신하고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그게 종로구민들에게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 이 새끼 봐라 까부네. 주제 넘은 거지. 까부네 이러면서. 아 요즘 정치 부심이 진짜 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보시는 조회수도 많이 늘어졌고 스트리밍도 많이 좀 보시고 계시고 있고 아주 뭐 고무적입니다. 뭐 지금 댓글 보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386 하면 주사파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뭐 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싸자고 논리를 가시는데 그 논리는 저기 우리가 예.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예. 저기 태극기 드시는 분들도 들어와요.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쪽에서도 386 주사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예, 있지 않나요? 예, 있죠. 있죠? 예. 예. 주사파 언제적 주사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 중에서 운동권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586이 소위 말해서 이제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50년 사는 거 중에 방공교육 20년을 받고 네. 대학에 들어와서 주로는 이제 뭐 박원석 의원님이 특히 그런 세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까지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검은 데 가갖고 비디오 보던 세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항쟁 비디오 보여주는데 뭐 논리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막 총검 나오고 사람 찌르고 막 얼굴 다 찢어진 사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눈가를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가 저런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어? 이게 충격이거든. 사실 똑같은 사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애들 그냥 봐요. 마치 제가 6.25 때 전쟁 난 것이 그냥 옛날 얘기인 것 느껴졌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르구나 생각해서 4, 5년 동안 뭐 운동하죠. 그럼 뭐 이제 진짜로 뭐 화염병도 던지고 뭐 사회주의 서적도 읽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경로를 밟고 거기다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황교안 같은 공허한 검사한테 끌려가서 너 뭐 무슨 책 봤어? 그럼 무슨 뭐 북한 유인물이 나오고 뭐 사회주의 서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됐죠. 그렇게 돼서 징역 살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30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24살 때 어떤 대학교에 총학생회장 했다는 것을 지금도 경력 삼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그때 총학생회장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사회주의자일 것이고 운동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사람이 진화한다 이런 생각은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창을 투표했던 사람이 지금 진보 유튜브계에서 지금 우뚝 서 있는 신성이 됐지 않습니까? 97년에 제가 이 정치를 찍었습니다. 조선일보만 읽다 보니까 그때는 김대중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미워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낡은 시대의 인물 아닌가. 그렇게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럼 이인재 찍찍을 했어요. 그때 20대였죠. 근데 이인재는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아? 아, 이거 대세 붙은 거구나. 김PD님 그때 20대였죠. 그럼요. 그러니까 개새끼로 나오고 자, 이건 여기를 예정. 딱 이인재. 아니야. 자, 이건 지혜. 개새끼는 20대는 김수민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요, 저희 세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정 나 찍어. 거울 보고 한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마지막까지 주사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차명진 아니, 누구예요? 하태경. 그래요. 이미 학생운동에서 학생운동 출신 주사파들이 다 주체사상 버리고 조금 이제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갖기 시작할 때까지도 마지막까지 주사파였다가 마지막에 전향한 사람이 소위 갑자기 뉴라이트로 전향을 한 거지. 그게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주사파라고 손가락질들을 해 남들한테. 지가 마지막까지 주사파해 놓고서. 아니 근데 그분은 전향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쪽에 강하게 주사파에 남아 있다가 그분이 그 무니카 목사님과 함께 통일맞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네. 통일맞이 간사였어요. 아 그래요. 임수경 전 의원도 통일맞이 활동가였어. 문석은 형님도 잘 알겠네. 잘 알지. 전희경 의원이 속했던 조직도 전직 주사파들이 만든 조직이었고. 아 그래 전희경도 그럼 주사파였어요? 아니 본인이 나왔을 때는 주사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주사파에 전향한 사람들이 만든 거고 하태경 의원은 제가 하태경 의원의 케이스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무렵에 주사파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마음으로 북한 인민 낙원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확 180도 바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하태경 전향 사유는 제가 한번 하태경 주장을 들은 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겨레 정경모 씨
칼럼에서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네. 뭐 여러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막판에 아까 그 통일마지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범민련이란 틀을 빠져나갑니다. 문 목사님이 나가면서 학생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NL 쪽. 문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그렇죠. 입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판에 그걸로 화를 내시다가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태경은 밝힌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틀어졌다. 제가 그래서 내일부터 뭐 이런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역사를 좀 알아보는 것을 황현희 TV에서 황현희 TV. 너도 깐대되냐? 누구랑 하시나? 나는 오늘 박원석의 인사이트 녹음하고 왔어. 여기가 무슨 펍 같아요. 펍. 본격적으로 술 마시기 전에 사람들 만나서 가는. 황현희의 불편한 인물 사전 또 많이 좀 아우 재밌겠는데? 예. 컨셉이? 이게 총선 전에 한번 다 다루려고요. 나오시는 분들. 예, 예. 아니 원래 인물로 얘기하는 게 장사가 되잖아. 그렇지. 사람 놓고 하는 게. 그 강일석 씨, 강석일 씨. 강석일 씨. 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그러시구나.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봤고 예, 네. 예. 꼭 좋아요, 구독 누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희의 불편한 인물 사전. 나만 무슨- 채널 파면 이제 나만 놀고 있는. 옛날 90년대, 2000년대 강준만 교수의 인물과 사상. 나도 한번 다뤄줘야지. 그럼요. 그래야 그럼요. 구독 누르지. 예. 아유, 박원석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하태경의 그 전향 이유가 그거예요? 하태경 이른바 본인이 전향 얘기한 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비난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았던 사실 가지고 이런 이제 그쪽 보수 쪽의 논리들이 있잖아. 네. 그런 거에서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비난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사파였던 인물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최후의 주사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최후의 주사파인 하태경이 새누리당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지금 바른미래당 있죠. 네, 최후의 이회창 지지자입니다. 20대 개새끼로는 주장했죠. 2007년에도 지지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2007년에도 지지하신 거 아니, 아니죠? 아니. 개그맨 저희 박성호 씨 소개시켜드릴게요. 박성호? 그때 지지 유세하고만 난리 다녔. 개콘 팀이 그때 개콘 개그맨들이 난리 2002년에 났었어요. 이해창 후보 맞아요. 예, 대다수가 지지를 맞아요. 했었죠. 그때 왜 뭐 매니지먼트 사장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것 넣은 거예요. 같았어요. 그런 것 그래요.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 사실 연예인 쪽수는 노무현 지지 쪽보다 이해창 지지 쪽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그렇지. 많았어요. 이거 그때 비교할 수가 없지. 네. 근데 약간 참 그렇게 해서 하태경이 지금 그 정치적 미아가 된 것 같아요. 갈피를 못 잡아 지금. 지금 뭐 순학교 쫓아내기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원내대표 이제 바뀌었잖아요. 저는 좀 의외지 않았어요? 오신환? 예, 오신환 의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갑자기 기류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확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해요? 황현희 씨. 예. 바른미래당이 예. 앞으로 우리 정치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당 자체의 변수. 바른미래당은 뭐 그냥 흘려보낼까요? 흘려보내도 돼요. 알겠어요. 흘려보내겠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김용민 씨가 잘 몰라요. 바른미래당. 넘어갑시다. 그러시고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게 얘는 이제 되지도 않을 땅 덕질. 덕질이 덕질이 아니라 이게 아까도 제가 지상파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당 체제에 대한 사고가 안 되면 특정 정당 또 못 봅니다. 김용민 씨는 특정 정당을 잘 알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정당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오도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걸 집착하는 그래서 좀 면이 김용민 있어요. 씨는 뭐 조선일보의 지분 관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될 사람 찍잖아요. 예. 그렇죠. 김용민 씨는 1등이 누구냐? 1, 2등이 누구냐? 이뚱만 기억합니다. 이뚱만 보면 돼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선구제에서. 그래서 이해창 씨 낙선하고 그렇습니다.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은 못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나 갑자기 궁금하네. 저희 동네 사세요. 저기 요즘 거기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동 아파트. 아 그래요? 용산? 용산 이촌동. 이촌동에? 예. 선거 때만 되면 거기 들어오셔서 거기 터가 좋다고. 근데 들어올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웃겼어요. 예. 터가 좋다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좀 안 됐어요, 잘. 요즘 옛날 자유한국당 꼬라지를 보면은 이해창 씨가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 해창형은 양반이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지도자였구나. YS하고 이회창 때가 최정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아유 뭐 정말 이건 뭐 무슨 완전히 사기꾼이 되질 않나 좀 낫도나 먹어야 될 사람이 되질 않나 드세요. 낫도나 먹고 좀 조용히 하라고. 낫도나 드세요 이러고 말이죠. 만두나 드세요. 만두 다 먹었어요. 다 먹었네. 야, 다 먹었네.